두 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돌담이 굳건히 서 있는 안정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높은 건물들이 솟아있는 성장동이었죠. 안정동에는 한결같은 미소의 안정씨가 살았고 성장동에는 활기찬 성장양이 살았습니다. 김씨는 은퇴를 앞둔 시민입니다. 그는 평생 안정씨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안정씨는 걱정 마세요. 제가 약속한 만큼의 집을 지어드릴게요라며 늘 튼튼한 집을 보장해 주었죠. 김씨는 그 집이 안전해서 좋았지만 가끔은 옆집에 사는 박씨가 부러웠습니다. 박씨는 성장양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성장양은 직접 집을 지어보세요. 더 크게,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죠. 김씨는 박씨의 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큰 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옛날에 큰 폭풍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직접 지은 집들이 무너졌었지. 안정씨의 집만은 끄떡없었어. 젊은 최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정씨는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드릴게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장양은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는 직접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해요. 위험이 있지만 그만큼 더 풍요로운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라고 주장합니다. 성장양은 최 씨에게 미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집을 짓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도시에는 높고 멋진 건물들이 훨씬 많답니다. 최 씨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안정 씨의 집이 최고야. 괜히 위험하게 모험하지 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왜 그렇게 고생했는지 잊었어? 대부분의 친구들은 안정 씨의 손을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은퇴를 맞은 김 씨는 안정 씨가 지어준 집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성장동의 빛나는 건물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과거의 두려움에 갇힌 비효율적인 결정이었을까? 김 씨는 젊은 최 씨를 만났습니다. 어떤 길을 택했소? 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큰 폭풍이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오늘도 고민합니다. 안전한 돌담 아래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씨앗을 뿌려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은 퇴직 후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가까워졌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아직도 예금 수준이 안정형 상품만 고수합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구조, 그리고 왜 한국은 지나치게 안정형에 쏠려 있는지를 역사적, 제도적, 문화적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리적 균형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비효율적 쏠림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진단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DB, 즉 Defined Benefit형은 기업이 퇴직 시 지급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수령액은 근속 연수 곱하기 평균 임금 곱하기 적립률로 계산합니다. 노동자는 운용 리스크 부담이 없지만 기업은 회계부채 인식이 부담입니다. 반면 DC, 즉 Defined Contribution형은 기업이 매년 일정 금액만 납입하고 운용은 노동자의 몫입니다.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리스크를 노동자가 감수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운용 지식과 리스크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DC형이 지나친 안정형 쏠림이 문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첫째, 역사적 요인에 기인한 위험 자산에 대한 불신의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0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쇼크 등 수차례 주가 폭락 경험을 겪으며 주식은 위험하다는 내재화된 불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 최우선 가치가 되었습니다. 둘째, 제도적 요인으로 초기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에서 디폴트 옵션이 부재하다 보니 금융회사들이 수익률보다는 안전을 마케팅하고 대부분의 적립금이 원리금보장형, MMF, 국공채 등 초저 위험 자산에만 배분되어 왔습니다. 셋째, 심리적 요인으로
선택 회피와 금융 문해력 부족을 지적합니다. 노동자는 어려우니 그냥 안전한 거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기업은 책임지고 싶지 않다면서 예금형 상품을 권장합니다. 그 결과 DC형 적립금의 90% 이상이 안전자산에만 몰려온 것입니다. 이는 제도의 자율성이 아니라 제도 미비와 금융 문맹에 기초한 비효율입니다. 결국 역사적 경험, 제도 설계, 투자 문화, 금융 교육의 총합적 차이가 오늘날 한국의 비효율적 쏠림을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분명 균형이 아닌 왜곡입니다. 퇴직연금은 장기 상품으로 위험자산 수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요합니다. 위험 회피가 아닌 균형 감수가 필요합니다. 단기 손실에 대한 두려움보다 노후 소득 부족의 구조적 리스크가 더 큽니다. 예금만으론 물가 상승률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방향입니다. 첫째, 디폴트 옵션으로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 자동 편입을 법제화합니다. TDF란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비율을 조절하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20대엔 주식 비중 80%, 50대엔 주식 비중 40에서 50%, 60대 이후엔 채권 중심으로 선택이 없어도 자동으로 합리적 자산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셋째, 공시 강화로서 연금 상품 수익률, 수수료 비교를 표준화합니다. 넷째, 운용자산 가이드라인으로 리스크 허용 범위를 제시하되 강제는 지양합니다. 정리합니다. 퇴직연금은 금융 문맹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제도는 안전한 길을 안내해야 하지 멈춰 있으라고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